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번 주에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좀 묵직한 책, 시의성이 약간 있다고 할 만한 그런 학술적 성격이 약간 강한 책을 들고 와봤습니다. 얇지만 묵직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 정치철학자 모니카 브리투 비에이라와 데이비드 런치먼의 대표라는 책,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랑 내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등등 굵직한 선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선거는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요?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를 대표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집행할 그런 사람을 뽑는 절차가 선거다. 이런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상식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주권은 국민인 시민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실무를 담당하고 집행할 사람을 선출해서 운영하는 이런 제도, 이런 정치체제, 이런 걸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사회교과서에서 배우셨던 바로 그 대의민주주의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꽤 그럴싸하게 운영되는 나라들은 대체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된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한다는 거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생각을 그대로 옮겨서 집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해서 더 현명하고 더 올바른 결정을 해줄 사람을 뽑는 것일까요? 또 대표자는 개인인 나를 대표하나요? 아니면 국민 전체, 시민 전체를 대표하나요? 내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 혹은 학생 청취자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이 다니시고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의 학교를 대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대표들하고 정치적 대표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체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대표한다 라고 하는 이런 발상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여러 생각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더 바른, 더 좋은 방향을 고민하게 만드는 책, 모니카 브리투 비에이라와 데이비드 런치먼의 대표라는 책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분량으로는 300페이지 정도 되고요. 편집상으로는 페이지 이런 거 중요하죠. 페이지당 글자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특히나 앞쪽 이 대표라는 개념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아주 심도 있는 철학적 논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중학생 청취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청취자, 고등학교 고학년, 이제 비문학, 수능에 나올 만한 비문학 지문을 열심히 읽는 학생들이라거나, 혹은 대학에서 정치학 관련 전공을 택하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이라거나, 혹은 정치라고 하는 이 현상과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취자 여러분 모두에게 한 번쯤 권해드릴 만한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꼼꼼하게 읽으신 여러분을 위해 이 책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해드리는 이종 보통 키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꼽은 이 책의 키워드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는 Representative Democracy가 대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밑바탕이 되는 어떤 중요한 모순, 긴장 관계가 우리 정치체제, 우리도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모순이나 긴장이 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주요 내용인데요. 어떤 문제냐? 바로 누구를 대표로 뽑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편으로 우리 선거철 어떤 구호들이 오고 가는지, 어떤 정치 토론이 오고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한편으로는 우리는 서민의 삶을 아는,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사람인 후보를 뽑아서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 우리들의 이해관계를 혹은 나의 이해관계를 입법, 즉 국회, 그리고 집행, 즉 행정 이런 영역에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한테 버스비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요. 후보들은 또 선거철이 되면은 이제 시장에 나와가지고 뭐 떡볶이, 오뎅 이런 거 열심히 먹으면서 선거 운동을 하기도 하죠. 비슷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 동시에 우리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더 잘 반영시키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랑 비슷한 사람, 우리랑 식견도 비슷하고 지적 수준도 비슷한 그런 사람을 후보로 뽑을 거면 굳이 선거라는 아주 비싼 비용이 드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제비 뽑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뽑고 싶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을 뽑아서 정치를 시키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즉, 두 가지 요구사항,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대표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대표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요 두 가지가 민주주의 정치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중요한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뛰어날 리가 없고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은 당연히 우리랑 비슷하지 않은 엘리트일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자, 하지만 이제 이 책의 저자들은 이 두 가지 요구가 충돌하지 않고 이 둘 사이의 긴장이야말로 민주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둘 중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흔히 뭐 예를 들어서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이런 논의에서 볼 수 있는 독재를 통해 시민을 억압하는 폭력이 민주주의라는 형식적 정당성을 띠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도 예를 들고 있는 것이지만 뭐 프랑스 혁명 시기에 자코뱅당의 공포정치라거나 혹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나치당의 히틀러의 독재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의 어떤 역사적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또 이런 긴장은 동시에 이제 왜 대표를 뽑는가, 제가 앞에서 누구를 대표로 뽑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왜 대표를 뽑는가, 즉 대표라는 직위 혹은 그 존재의 기능과 이유에 대한 답변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표는, 그러니까 내가 대표를 뽑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나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표를 세움으로써 내가 대표될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중적 관계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근대 시기에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거칠게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개인인 나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한테 이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대표를 뽑는 거고, 뭐 선거권이 있으니까 선거하는 거지. 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나랑 비슷한 사람이 대표로서 서기를 또 강하게 열망을 하겠죠. 또 반대로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해줄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고요. 또 그 대표가 어떤 사항을 결정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파병을 하기로 했다, 뭐 어디에 뭐 운하를 파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에 나는 설사 내가 그런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구속을 받게 된다는 거는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 혹은 이런 무거운 책임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과 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사항들을 오늘은 약간 다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질문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과 여러 정치학자들의 답변이 이 책 안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게 바로 우리 대의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덕목을 이 책을 읽으시면서 한번 고민 혹은 습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중점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보았고요.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더 재미있게 읽을 추가 콘텐츠를 권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추천드릴 만한 콘텐츠를 생각해 보았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박상훈이라는 작가의 정당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정당이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특히 다당제라고 이제 우리가 귀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죠. 흔히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이유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은 일당 국가잖아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당제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정당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굴러가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에 비해서 정당 가입률도 꽤 낮은 편이고요. 대표 개념과 이 선거를 앞두고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김에 정당에 대해서도,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정당에 대해서도 한번 천천히 짚고 넘어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박상훈의 정당의 발견이라는 책을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권해드려 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데이비드 런시먼과 모니카 브리투 비에이라의 대표라는 책에 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저희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개학을 맞이해서 또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겨울방학 예비고1 교양 특집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개학이나 개강 기념이라고 하기엔 약간 또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 머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2020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소설 특집입니다. 유명 서점 그리고 유명 인터넷 서점의 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중에 20위권 안에 있는 베스트셀러들 중에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 또 학생 청취자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 좋을 소설들로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소설 특집 첫 번째 시간은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의 대표작인 엄마의 말뚝입니다. 올해가 박완서 선생님의 타계 10주기라고 하네요. 출판계에서도 여러 기획이나 특집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성의 서사를 한국의 현대사와 엮어서 전면에 내세운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의 대표 단편 연작집 엄마의 말뚝을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소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